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론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 전북 고창에 오늘 농가분들 저 앞에 섰는데, 우리가 여름 채소가 지금 멜론, 또 다른 거 뭐 들었습니까? 수박, 고추, 무시는요? 8월달에 심어요. 여기 노지. 배추는요? 배추도 8월 말부터 심고요. 8월 말에 심은 거 배추가 돈이 안 되죠. 8월 1일 날 심어야 돈이 되고, 6월 25일이나 6월 20일 때 심어도 돈이 되고, 그 차이. 자연을 극복해서 우리는 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연을 극복해서. 자연을 극복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여름에 공기에 일을 하죠. 근데 그 온도에 견디는 종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키가 크면 비료가 많아서 큰다가 아니고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다. 수박을 심었을 때 마디가 늘어지면, 절간이 늘어지면 비료가 작아서 늘어진다. 맞죠? 저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황금언론법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하우스의 이시값, 딸기든 뭐든 어떤 종의 최고의 상사점은 2.7 먹고 남은 게. 그럼 겨울에 딸기 하우스라면 얼마 이시값을 줘야 되나? 4.0을 줘야 1.3을 먹고 2.7이 남아있어요. 말도 안 되죠. 딸기 하우스 가서 4.0 주라 하면 다 달아 도망가 없어요. 한 4년 전에 제가 강원도 가서 강의할 때 감자 많이 심는 농협에 가서 강당에 있어서, 우리 농가에서 지금 비료를 100평에 한 포 심기 때문에 생산이 적다. 그래서 비료를 얼마나 줘야 되느냐? 감자밭에 100평에 완효성 2포를 주고 21-를 2포를 주고 요소를 1포를 주라. 이렇게 하기 전에 아무도 말을 안 했다. 이제 올게 4년차 됐습니다. 이제는 팽당 20kg 감자가 나와요. 노지 감자가. 그때는 10kg 내외였거든요. 왜? 이제는 비료를 양을 늘린 거죠. 그때 첫해에 일부 농가에서 한 2농가에서 100평당 요소를 5포를 집어였어요. 밑거름으로. 한 포 쓰던 사람이 5배를 더 여면 깜짝 안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에 안착이 되고 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산업을 부강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가 장맛비가 왔는데 고추가 시들어 죽죠? 시들어 죽은 건 뭡니까? 힘이 없어 죽었죠? 힘 있는 서 있잖아요. 왜 힘이 없어질까요? 입속에 설탕이 없는 것 차이밖에 없습니다. 입속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쭉 살아가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비가 올 때 우리는 연면십에서 탄수화물 늘려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 여름 배추 심으라면 고창에서 와서 여름 배추 심으면 안 된다, 안 하죠. 서산에도 심어놨고 일부 실험들 다 해요. 그리고 작년에 고령에서는 여름에 무를 심어가지고 1800병 심어가지고 4천 몇 병만 벌었다 고맙다 인사를 해 저한테. 무 이름 일찍 심으면 안 되죠. 다 죽죠.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 번도 안 심은 무를 10몇 년 전에 2600병을 심어가 7월 3일 심어 성공을 발휘해요. 7월 3일 해발, 낙동강변 해발 5m에서 심어가지고 온도 40도에서 성공을 시켜요.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채소를 많이 하는, 밭작물 많이 하는 지역인데 도전과 결과를 안 냈을 뿐이에요. 분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죽은 놈 뭐고 살은 놈 뭐냐는 거예요. 죽은 놈 뭐고 살은 놈 뭐고. 인삼을 심어놓고 요소비라는 게 냈다 죽죠. 인삼밭에 요소 주면 인삼 하나도 안 죽어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 더워서 죽는 것이 대다수고 입 두께가 얇아서 죽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름에 고추가 시들어가 말라 비틀어지면 칼슘 결핍, 그런 말을 쓰지 마라. 그 용어는 안 맞다. 원인을 분석하면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었다. 그래서 그런 말 쓰지 마라. 그거는 용어에 안 맞으니까 좀 구닥다리다. 칼슘 결핍, 결과로서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원인에 치료되는 용어를 써라. 그래 농업 농가의 발전이 되고 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칼슘제 쳐가지고 고추 끝이 말란 게 치료가 되나? 안 돼요. 양파가 여름에 이파리가 노릇노릇 녹균병이 왔다. 녹균병 약 치면 치료되나요? 안 돼요. 요소 비료주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비료가 작으면 잎은 이슬을 베문다. 왜 베무느냐? 이슬을 베무는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렇다. 식물이 물을 주면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잎이. 왜 안 먹느냐? 먹으면 뿌리가 설사해요. 비가 오고 나서 고추가 시들어 죽는 거는 뿌리가 설사하고 있다. 잎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예요. 어제 영주에서 강의할 때 우리 회원 농가 와가지고 고추 적었어요 하니까 안 죽었대.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고추밭에 몇 군데 지금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대. 비가 와가요. 그럼 고추밭 고랑이 지금 모래가 꽉 찼어. 물이 계속 내려가. 세포기 죽고 절대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비 오기 전날 골드그린 설탕 농도를 올릴 뿐이니 잎 속에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시들 이유가 없어요. 왜 안 시드냐? 뿌리가 내려갔을 때 내가 더 농도가 높아야 가져와요. 뿌리가 영양소를 땡길 때는 내가 영양이 더 많아야 돼. 내가 더 당도가 높아. 끼내야 돼. 그래야 땡겨 와요. 그렇죠. 물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설사하고 있죠. 내 물이 빠져나가네요. 뿌리에 물이 빠져나가면 물이 시들죠. 시들음 해가 죽죠. 여름에 배추 심으면 비싸가 돈 벌 건데 안 심잖아요. 시들어서 죽었지. 시들어서 죽어요. 시들음 해가 죽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이렇게는 심어놓고 뜨거우니까 녹아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요만이 지금 다 크가 있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7월 말이나 8월 달에 심으려 하면 기온도 뜨겁고 그러니까 심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종이 포트로 씌우면 안 죽어요. 종이 우리 커피 마시는 컵을 씌워놓으면 돼요. 한 3일에서 5일 씌워놓으면 뿌리 내리면 쫙 해요. 그럼 뺏겨주면 되거든. 그 다음 문제는 잎 두께거든. 잎이 두꺼운 놈은 절대 안 죽어. 그게 살 수 있도록 한 3, 4일, 일주일 정도 차강을 해주면 예.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살아있죠. 살아있죠. 근데 예. 크다가 죽죠. 그러니까 크다가 죽는 원인은 쏙잎의 크기가 작아진다. 쏙잎의 크기가 작아지면 장애를 입고 있다. 쏙잎의 크기가 같아야 돼. 더 커진 게 나와야 돼. 키가 크려면. 배추가 어릴 때 조그마한 거 심었다. 그럼 크면 더 잎이 붙이면 커져야 되잖아. 그럼 안에 쏙잎이 더 큰 게 나와야 돼. 쏙잎이 작아지면 시들고 있다. 쏙잎이 작아지면 가리 가다가 돼도 쏙잎이 작아진다. 우리 지금 메론이 뒤에 있는데 메론이 지금 옆에 밭에 있는 시들고 있고 쏙잎이 좀 불편하다. 그 말은 얘한테는 지금 잎 두께가 얇아서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입고 있다. 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쟤들한테는 질 소비를 더 먹어야 된다. 가리는 왜 고온을 일으키냐? 영양 이동이 너무 빨라서. 영양 이동. 적당히 흘러야지. 이게 너무 빨리 흐르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 쓰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리는 더운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그리고 토양 분석해서 심어야 된다. 토양 분석해서 밭장만 할 때 토양 분석해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그런 비료는 사용하지 마라. 토양이 많이 결합되어 있다. 몇 년 안 써야 되냐? 4년간 5년간 안 써야 된다. 안 써도 동일하게 있더라.
퇴비는 우리가 비료가 별로 없어요. 우분은 소금이 좀 적고 돈분 소금, 개분 소금 더 많더라. 그래서 퇴비도 우리가 꼭 써야 될 때 써야 된다. 토양 분석할 때 유기물이 적당히 있으면 퇴비도 사용하지 마라. 장애만 될 뿐이다. 우리가 밭을 밭갈이 하기 전에 이렇게 직각으로 딱 잘라내고 좋은데 중간 나쁜데 이 세 가지를 잘라서 흙을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딱 잘라가 땅이 맞히는 데까지 딱 잘라가지고 갖다 줘서 기술자한테 토양 분석해라. 그 토양 분석에서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전체 봐라. 질소 분석은 별로 안 나와요. 분석해주는 데도 잘 없고 제일 중요한 질소가 우리는 분석표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제일 첫째 pH 20cm 걷어내고 여기저기 섞으면 안 됩니다. 기술센터에 지금 흙을 섞으라 그러는데 섞으면 그건 허당이에요. 땅을 걷어내도 안 돼. 비료가 10cm 제일 많고 20cm 가면 줄어들어. 이게 양이 많았던 게 쭉 줄어든다고. 그런데 10cm 걷어내버리고 밑에 그 파가면 안 맞아요. 생땅은 파서도 안 되고 로타리도 치다는 걸 왜 파가지가 딱 땅이 맞히는 데까지 트랙터 로타리 치는 것까지만 흙을 가져가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흙을 좋고 중간 거 나쁘고 이 세 종류를 분석하면 더 좋다. 그래 위치마다 비료량을 달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한 거는 줘라. 많은 거는 더 줘서는 더 나쁘다. 겨울에는 표가 잘 안 나나? 여름에는 엄청나게 크게 표가 난다.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에 안 심고 하는 이유가 토양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재배 안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겨울만큼 비싸다. 상대성이니까. 지금 배추 뽑아 나가면 비싸겠죠? 하고 싶어도 죽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도전은 몇 번 해봤습니까? 성공할 때까지 도전 안 해봤죠? 물어본 걸 몇 번 물어봤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는 성공해야 된다. 누군가는. 그래서 살리가 크고 있어요. 그거는 시드름 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메론이 약간 샤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론이 오늘 7월 24일이면 아침에 갔을 때 이슬을 맺는다 소리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 얘가 왜 눈물 흘리겠어요? 메론이 눈물 흘릴 때는 지금 먹었던 게 탄수화물이 부족했어. 요소를 줬어. 토양에 가서 결합을 했어. 질 상태가 바뀌었어. 뿌리가 먹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미생물 분해한 걸 잎으로 가져가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탄수화물은 수분을 가질 수 있다. 탄수화물 양만큼. 그래서 요소를 주면 더 일 안 탄다. 요소를 주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우리 메론은 절대적으로 요소가 부족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렇다. 그리고 요소를 주면 네트가 굵어진다. 다 뻥이에요. 그 전에 비료가 부족해서 과피에 열받아가 안 자라는 거예요. 경화가 된 걸 다음에 과육이 크면 주름 크게 쪼개지겠죠. 하나하나 정확히 알면 된다. 잎이 자랄 때 부드럽게 자라야 된다.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슬을 맺고 있다. 이슬을 맺고 있는 건 채소의 생산단이다. 잎이 두껍고 진하고 살이 쪄야 된다. 살이 찌면 뒤로 뒤집어지고 살이 빠지면 안으로 오면 살이 빠지면 저희 생각에요. 예. 질소를 이제 질소를 주면 예. 더 잎이 연해지고 마디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마그네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그네슘이 좀 망합니다. 망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질소를 적게 주면 키가 큰다. 작게 줘서 이 식값이 사계절 이 식값을 결국 칠값 써야 되겠네. 꼭 안 쓰려고 그랬네. 입으로 떼하려고 했네.
감자가 되어버렸어요. 유튜브 방송을 안 봤어요.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그 다음에 9월 30일. 자, 이제 달력이 만들어지고 있죠. 원력. 그 다음에 여기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자, 12대를 만들어졌죠. 자, 이 계절의 비료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추운 날짜는 1월 15일. 저온. 7월 15일이 온.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고 4월 15일이 봄의 중심. 각 계절은 여기에서 2달을 잡으면 됩니다.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가 겨울,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가을.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에는 비료량이 2.7의 20을 이하 잔량이, 봄, 가을에서는 하우스에서는 2.1,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여름에는 1.8의 비료를 가져간다. 이 기준을 사용하면 맞아진다. 이 비료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입책이나 길이를 판단해서 그 비료를 결정해라. 아니 그 저기 이시치장이 눌러가지고 그렇지. 나오는 걸 말하는 그렇지. 여름에는 1.8을 넘어가면 더워서 생장기를 짜버려. 못 자란다. 덜이요. 그래서 요 기준을 사용해라. 그리고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비료량과 이 결정을 하면 된다. 요 선상에서 사용하면 우리는 실수가 안 된다.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계절의 인식감을 만들어놨다. 그 유튜브에 다시 보면 식물이 성장을 할 때 이 곡선은 식물이 성장을 하고 비료를 주고 날짜, 그러면 이 비료를 늘려갔을 때 작기 자란 위치와 키가 큰 위치와 정확한 위치, 마디가 절간이 좁은 위치가 세 가지 나와요. 그러면 여름의 이 시값은 고추가 절간이 짧고 많이일 때는 1.8일, 1.8이야. 여름에 고추가 키가 크면 0.8에서 1.0이다. 적게 자랄 때는 0.5의 이시다. 여름. 겨울에는 고추가 하우스에서 안 자랄 때는 0.8의 이시다. 키가 크는 고추는 1.5의 이시다. 키가 안 자라고 제일 잘 안정화된 건 2.7이다. 요 풀하고 동일해졌죠.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을 써라는 거죠. 좋은 거죠. 이 이론을 활용하면 우리는 농업의 기준이 중심이 된다. 요 표는 제가 수도 없이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습니다. 요거 개발한다고 뒤지도록 고생했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겠죠. 우리나라의 농업에 어디 가서 물으면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안 가르쳐주죠. 니 가르쳐준 대로 안 되더라. 왜? 내 밭에 있는 비료가 다른데 맞으면 안 맞으겠죠. 양달은 가리가 바다 더 현상이 많아요. 온도 높기 때문에 더위를 더 많이 탄다. 음달에는 괜찮아요. 음달에 가서 배워가지고 양달에 쓰면 안 맞아요. 음달 가수원에 3시, 4시에 상권들이 와. 소똥탭이 엮고 복합비료 엮고 NK 뿌리면 감농사 잘 돼. 야 친구 니도 이래 해라 하면 망해뿌. 양달 가수원이라는 거죠. 양달은 더위 더 많이 탄다. 그래서 여름에는 지루 소비를 더 많이 써서 토양 검사가 정확하게 되고 봄들은 가을 그 시비량 따라 맞춰야 된다.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큰다. 이제 답이 나왔죠. 비료가 작으면 웃자란다. 왜? 식물의 기본 원리다. 남보다 커야 된다.
남보다. 그래야만 햇빛을 많이 받고 안 죽는다. 요 기본 습성이 식물에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주면 안정적으로 된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작다. 비료 더 줘라. 고추밭에.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작다. 비료 더 줘라. 그래서 절간을 더 좁혀가지고 따닥따닥 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금원 회원들 고추농사 지는 데 가서 손을 딱 찌르면 안 들어가. 고추밭에 가서 손을 찌를 때 고추가 많아서 손이 안 들어가야 돼.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밑에만 열면 되느냐? 계속 열어야 된다. 끝까지 계속 열어야 된다. 이 식가치에 맞추면 계속 열어야 된다. 고양.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해야 될 거는 과학 영농을 배워야 되지. 아직까지도 내 자랑하는 걸 들어오지 안 했죠? 니 잘하더라, 내 잘하더라, 뭐, 그 자랑하는 거. 그죠? 우리 집안 이거 좋더라. 그거 좋으면 어차피인데, 데이터를 내놔야 돼. 정보.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수박이 크려면 이파리가 50cm가 되면 10kg 나오고, 더 크면 더 크겠죠? 그런데 넓이로 크냐, 길이로 크냐, 그 차이겠죠? 그 우리가 수박이 이따만이 크게 나오는 것 같으면 석줄 알게 하기 2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키울 때, 수박은 앞으로 가르쳐 줄 때 어디까지 가르쳐 줄 거냐면, 덩쿨 2개 뽑으면 2덩이, 3개 뽑으면 3덩이, 앞으로 거기까지 기술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좀 의문점이 하나 들어오는데. 예. 이 식감이 아까 쳤을 때 사업이 나오고 편차가 있는데 납니다. 위에서 수분 증발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비료가 올라오는 거죠. 따라 올라가 위에가 높고 아래가 내면 안정이다. 그래서 요 밑에 내려가면 한 1.5 정도의 안정이 되어 있고 위에는 한 1.7 정도가 있고 위에가 건조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위에서 비료가 건조돼 버리면 어린 모종이 뿌리가 위에 있어. 그러면 얘는 가리 가다 바로 비료 피하가 일어나. 표면 이시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이시를 풀어주는 방법. 측정기로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위가 생겨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더워서 우리가 비닐을 빨리 안 깔아보면 3일 만에 다 올라버려, 비료가. 비료가 갑자기 위로 올라버려요. 그 상태에서 비닐을 깔고 심으면 비료 과다가 되는데 밑에는 비료가 없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0.78이 나와도 뒤로 줘야 됩니다. 장애를 입고 있다 하는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성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리 가다가 많죠. 비료가 가다제. 가리 가다가 노랗고 힘줄이 노랗고 생장팀이 못 자라요. 이파리 2개가 같이 커야 되거든요. 요 이파리 크면 그 다음 이파리 더 큰 게 나와야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으로 큰 게 나오고 그 다음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어렵게 요만큼 조금 심은 게 며칠 안 된 저놈이 안에 못 자란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덥다. 짧다. 가리 가다 해서 잎의 함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리가 많으면 이동이 빨라서 수분이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또 먹은 게 뿌리에서 먹는 게 계속 가리만 먹고 질소를 안 먹으면 잎에 탄수화물 부족해서 잎 두께가 안 두꺼워진다. 그래야 더위를 많이 탄다. 1.78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도 그거는 성분의 이식값이지. 성분 어떤 부위가 잎으로 보고 또 변화를 줘야 된다. 측정키가 아무리 맞아도 식물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 반응에 따라 맞춰줘야 된다. 이제 이래죠. 2.78가 정상이라도 지금 정상이라도 질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질소를 더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추가를. 그러면 연면식을 대체해줘요. 또 잎으로. 그래서 잎으로 설탕과 골드그린 연면식이 요소. 그래가지고 뿌리는 요소를 작게 줘야 되겠죠. 아주 소량으로. 소량 자주. 지금 이 시도 측정을 하면서 이파리를 보면서 지금 줘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오늘 물때가 안 좋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제가 자주 안 오는 제가 좀 잘못이. 여기 있는 사람들. 예. 사무실에서 강의하면 기본으로 그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딱 해와요. 이미 우리 사무실까지 온 사람들은 기본으로 공부를 해오니까 탁탁탁 채우러 가요.
사무실에 와서 강의할 때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 아예 안 나와. 기초적인 게 이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정말 맛을 타면 이제 사람들 인정을 해줄 거, 인정제를 줘서 그 지역에 리더를 줄 거거든요. 올해 한 2명 정도 잘하면 배출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인정할 만한 대한민국 전체 인재가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을 안 해도 대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올해는 한 2명 정도 배출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조금만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황금알롱국 이론을 정확하게 배워가면 언제든지 대처가 가능하다. 복숭아 따면서 요소 주고 있으니까, 메론 따면서 요소 주고 있고, 사이먼스가 포도 따면서 요소 주고 있고, 말도 안 되죠. 식물이 원하는 걸 주고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그 양을 맞춰줘야 된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론을 키웠는데 지금 바닥에 있는 거, 키가 요만히 큰 거, 그것들이 자세히 보면 우리가 봄에나 이런 수박이나 다른 작물 키울 때처럼 잎이 너풀너풀하게 잘 커야 되는데 뭔가 조금 오시시하게 그렇죠. 그런 이슬도 맺고 그렇다는 건 이 작물은 뿌리에서 질소분을 적게 먹고 있어 가지고 잎 속에 탄수화물이 적다. 그 말은 아침에 이슬을 맺는다. 이슬을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그러면 더위를 더 많이 타고 수세가 더 떨어져요. 물을 주면 물을 뱉어버려요. 식물은 물을 주다가 물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물을 먹는 순간에 입 속에 당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도가 떨어진 게 뿌리로 가는 게 어떻게 설사해버려요. 비가 와서 고추가 시들고 비가 와서 배추가 퍼대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뿌리가 설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박이 키울 때 보면 수정 끝나고요 물을 많이 줘요. 예. 많이 주고 그때 보면 수박 그 표면에 그 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치면 그것도 설사하는 걸로 바뀌는가요? 그때 막 필 때인데. 잎을 맺는다는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 부족하다. 잎 속에 이파리에 잎을 맺는 거는 잎을 안 맺고 크는 게 최소의 생산단이고 엠보싱이 나와야 된다. 이파리가 살이 쪄 그게 최고의 생산단이다. 잎을 맺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수박을 앞으로는 덩굴 한 개 달겠다 말씀했죠. 덩굴 한 개에 포도는 이파리 석장에 1kg 따는데 왜 수박은 이파리를 20몇 장 가지고 석주를 해야 한 개 따냐는 거죠. 문제가 다르죠. 앞으로는 우리는 이 벽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산성이 늘어난다. 한두 포기는 아까 이만이 나온다 했죠. 한두 포기는 따로 한 줄에 더 줘보고 석줄에 2개를 달아야 돼. 그 석줄에 2개 달아가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 뭡니까? 석줄에 3개 달아야 돼. 수박을 키우면요 수정 단계가 틀려요. 예. 2개를 똑같이 달 수는 없어요. 예. 한쪽이 이미 달아버리면 한쪽이 찌그러지든지 정바로 안 피거든요. 머리가 제가 한 포기에 2개를 달아봤어요. 그렇죠. 안 되죠. 안 돼요. 종자를 뭐 무슨 박사라고 예. 해서 제가 심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절대 한 포기에 2개가 안 된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2개 다 달았습니다. 석줄에. 30몇 년 전에 제가 20몇 살 때 수박을 10,000개를 심었어요. 제가 20몇 살 때 수박을 10,000개를 심어서 뭐 작게 안 심었죠. 석줄 뽑아가지고 2개씩 다 달았습니다. 잘하죠. 그때 이미 거의를 다 정리해놨어요. 그때 수박 이파리 cm 다 됐거든. 30몇 년 전에. 그때 수박 51cm에 수박 덩굴 3개 뽑았잖아요. 빠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기술 뛰어넘어 있죠. 30몇 년 전에. 그때 수박을 10,000개를 심었으니까.
수박이 한 놈이 먹고 한 놈이 못 먹었을 때는 배가 고파서 시드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요 놈이 배고파서 시드는데 요 놈이 너무 꼭지가 굵어지가 지가 많이 먹어서 그렇거든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별개예요. 요 놈하고 요 놈은 덩굴이 별개로 보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얘 별개를 갖다가 응용을 못한 거죠. 비료를 갖다가 딱 주고 땡 그 뒤에 흰가루 오든 말았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죠? 흰가루 오면 흰가루병 약치죠? 네. 그 잡히나요? 흰마들기. 흰가루병 약 가르쳐 드릴까요? 요소. 아니 10kg씩 요소 2번 뿌려였고 100평당. 그 다음에 설탕 치면 딱 떨어지는데. 연연식으로. 그렇죠. 뭐 간단한 일을 갖다가 뭐 흰가루병 약을 치고 있어요. 약 처리 안 되는 거. 배가 고픈 놈이 당연히 흰가루병 달라붙죠.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이 녹균병, 흰가루병, 제피곰팡이. 입 두께가 얇아서 여기 탄수화물 부족해가 흰가루가 생긴 거예요. 뭐 진이 나오겠죠. 그거 빨아먹으려고. 제피곰팡이는 눈물 흘릴 때 여기 요소를 질소를 녹이 먹고 뿌리에서 와가지고 여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입 속에 탄수화물 설탕물이 있으면 지가 먹고 살이 찔 텐데 이 안에 설탕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이 뱉어내요. 그럼 얘가 지금 밖에 있는 메론이 묻다가 뱉었다가 묻다가 뱉었다는데 뭐 크겠어요? 그죠? 먹었다가 뱉었다가 먹었다가 뱉었다가 이 짓을 하는데 묻고 난 뒤에 살이 쪄야 되는데 이 묻고 뱉고 묻고 뱉고 묻고 미기나게 토해내고 뿌리를 먹었다가 입으로 토해내고 있는데 뭐가 식물이 제대로 크겠냐고. 그죠? 그래서 식물의 움직임을 제대로 봐야 된다. 배가 고프면 눈물을 흘린다. 토양 조성에 질소비가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래서 빨리 연면십에 잎을 살을 째어주면 내가 줬던 골드 그린과 칼라 속에 또 설탕을 첨가했다. 그럼 설탕을 먹었죠. 그럼 저녁에 가져온 영양도 먹을 수가 있어요. 설탕이 있으니까. 설탕이 없으면 어때요? 탄수화물이 있으면 물을 먹으면 우리가 설사해버려. 그러니까 이 파리의 당도는 자기가 딱 맞춰놨다는 거죠. 좋으나 싫으나. 우리는 조금 양을 좀 늘리는 것 같아요. 그건 욕심이지. 딱 2.5. 이제 조금은 편차를 두는데 함부로 늘리지 마라. 그거 더서가 저한테 돈 보태주도 저 고맙던 소리 안 해. 농사 잘 짓도록 가르쳐줘야지. 제가 그거 더 팔아먹으려고 좀 더 써서 절대 안 해. 칼라하고 골드하고 그린하고는 뭔 차이예요?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칼라는 칼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강의 듣고 하라 그러지 영양제 팔아먹으려고 선전 잘 안 해요. 그거 뭐 선전 안 하는 놈 없잖아요. 질가 안 좋다 하는 거 아무도 없죠. 설탕량은 어때요? 설탕은 물 한 말에 20g, 40g, 60g, 지금 500에 80g, 2kg 쓰고 있는데 500에 500g, 1kg, 500에 1kg, 2kg, 3kg, 요거는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00에 3kg를 쓰면 흰가루가 죽어요. 500에 3kg를 넣어가지고 살포하면 흰가루가 죽기 시작해요. 근데 500에 물 한 마리에 300g 양이면 7.5kg예요. 7.5kg 치면 흰가루 맞으면 다 죽어버려요. 세포가 완성돼버려요. 왜? 탄수화물 맞으니까 바로 싹 죽어버려요. 흰가루는. 흰가루 죽어보고 그 자리 다시 안 피어나. 오이밭에 흰가루 많이 하잖아요. 메론 여기는 많으니까 메론이 심해요. 메론. 흰가루병 약은 뭐죠? 요소. 우리는 유황을 많이 쳤는데 쉴 데 없는 거 하고 있어. 아니 이파리가 두꺼우면 흰가루가 안 오는데 무슨 놈은 제대로 아끼지만 아끼는데. 흰가루가 생긴다는 거는 잎이 두께가 얇아서 생기는 병이 흰가루병이다. 잎이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거 있죠. 녹균병은 가리 가다 잎 두께가 얇아서 곤열상에서 생기는 거다.
잿빛 곰팡이는 눈물을 흘려서 생긴 병이다. 거기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맺혔다. 거기서 곰팡이 핀 거다. 그럼 그게 촉수가 나와서 찌른다. 이제 이래죠. 잘 들으세요. 수박 배꼽 썩은 거, 요 문제거든요. 수박 수정에 배꼽 썩은 거 있죠? 많아요. 이제 가르쳐 주자. 답 줬잖아요. 방금 뭐라던가요? 꽃필 때 돼서 설탕을 세게 쳐보면 되지, 뭐 간단하게. 그건 눈물 그 다음날부터 안 흘려. 그러면 탄수화물 농도가 맞으니까 꽃 자체에서 그 영양이, 잿빛 곰팡이 필 영양이 딱 뺏어버리고 안 피어. 포도가 그 쫙 꽃필 때 이파리가 눈물 흘리면 그거 조그마한 것들이 잿빛 곰팡이 꽃잎이 탁 피가지고 포도 꼭지를 싹 먹어버려. 그럼 포도만 쫙쫙하게 새파랗게 떼글떼글 살아있어. 포도만. 포도 그거 보셨죠? 그거 뭐라 그래요? 내가 잿빛으로 하는데 화진이라고 화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원인을 찾아보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와서 은 거다. 약으로 치료하지 말고 영양으로 바로 잡아가지고 아예 잿빛 자체를 안 오게 만들어. 수박에 수정할 때 배꼽 썩은 거, 그 잿빛 곰팡이 피서 그렇게. 잿빛 곰팡이. 그 잿빛 곰팡이는 왜 왔느냐? 눈물을 흘렸어. 눈물을 흘렸어. 그 아주 단순한 문제를 어렵게 농약을 치고 있어. 농약 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우스한테는 농약 칠 일이 없어요, 지금. 벌거지만 있지. 흰가루병, 녹균병, 잿빛 곰팡이. 이것 때문에 병이 어디 있냐? 없지요? 충격밖에 없어, 벌레질. 맞아요. 그럼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잎이 두껍고 탄수화물이 많으면 눈물 안 흘려. 잿빛 곰팡이 안 와. 녹균병 안 해. 흰가루병 안 해. 그럼 간단한 얘기야. 난 오늘 그걸 알려주러 온 사람이야. 요소만 같이 가지고. 여기 골드 칼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칼슘이 들어있어서 네. 칼슘하고 설탕을 넣어서 이 두께를 두껍게 하는 거잖아요. 칼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두께. 칼슘 필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 골드 칼라 그것도 생시어라. 아니 땅에 있는데 무슨 골드 칼라에 칼슘 필요한데 조금 도움 되죠. 골드 칼라. 토양 분석하면 칼슘이 많이 있어요. 아니 골드 칼라 다 들어있잖아요. 칼라에도 있지만 칼슘 저 안에 있어. 땅에 있는데 왜 또 이파리를 줘야 돼? 근데 주면 조금 질은 좋아집니다. 토양에 있는 거 안 주잖아요. 가리가 있으면 가리 안 주고. 착색제 친다고 착색이 되는 게 아니고, 당도 올린다고 당도 올리는 게 아니고, 당도는 요소 줘야 당도 올라가지. 이파리가 두꺼워야 당도가 올라가고, 이파리가 두꺼워야 더위를 안 타지. 이파리가 두꺼워야 녹균병을 안 하고 흰가루병 안 하지. 원병이 있어. 그러면 설탕 기준으로 해서 요소를 몇 퍼센트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샤인을 기준으로 하면. 사인해. 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9% 쓴 사람이 최고니까. 아, 9%요? 100평에 9% 쓴 사람이 최고니까. 태평이 9평? 예, 1000평에 90%까지 안 썼는데, 네. 1000평에 90% 썼는데, 아직 포도를 안 땄으니까, 아직 1% 더 쓸지 2% 더 쓸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 기한은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기한을. 딸 때까지 줘야지. 딸 때까지. 녹여서 주는 게 아니라 알맹이로 줘요? 알로 줘도 되고, 관주로 줘도 되고. 간주로. 네. 제주도 가가지고, 키위. 네. 몸뚱이 청태가 껴, 10%께. 요소를 작년에 3000평에 300% 쓰고 나니까, 300%요? 그렇지. 청태이거는 빙초산을 뱉겠단 말이에요. 3일만 뒤에 되면 또 나와. 인산을 먹고 뱉어내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나라 농사 망치라는 게 인산이, 가리가, 칼슘, 마그네슘 망쳤다고. 1960년대 이후에 비료를 더 많이 자꾸 준 거예요. 과다대가 안 된다고, 이제는. 그래서, 사이마스켓에 토양 분석표 보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주면 다 주지 말고 요소만 주라. 좀 준 사람은 기본이 한 100평에 3포 이상, 좀 준 사람은 5포 이상. 지금까지 올 봄부터. 많이 준 사람 9포 줬다.
요소 빌어주고 비가 오면은 그 기후가 안 떨어져가요? 이제 노지에는 경사가 있는 밭에는 비 양을 보고 줘라. 경사가 있는 밭에는 비 오고 난 뒤에 촉촉할 때 좁히라. 딱 들어가게. 그저께 예. 논에다가 고추를 심었는데 예. 그거가 지금 노는 100배잖아요. 800평에 7포대를 뿌리고 800포대 7포대야. 작게 줬네. 100평 한 개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 7평 한 개 빼먹었어.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어디 그런 거 갖고 주다 보게 딱 막걸리 그냥 저 안 주고 한 폰을 빼먹었는데 한 개 빼먹으면 날짜를 하루 땡겨줘야지. 며칠 안경도 줘야 돼 또. 뭐야? 비가 많이 오면 일주일 만에. NK를 주면 안 되지? 망하지. 고추 꼬부러져. 땡겨 주면 고추 꼬부러져 버려. 쳐다보고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사달라서 내가 지금 질문을 고추 가리가 많은 땡겨 주면 고추 꼬부러져 버려. 요 꼬부당한 것 좋아하면 저 땡겨 주시고. 쪽바른 걸 주는 거, 쪽바른 고추를 달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걸 바로 앉히기 위해서 제가 밤낮 없이 다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반응에서 예. 벗어나기 힘들어. 연면 시비에 진짜 벗어나기 힘들어. 요소는 요소 최대, 정도 하우스 최대가 한 2kg를 보면 될 거예요. 연면 시비에 예, 1kg에서 한 2kg 정도까지. 200평당 500에 2kg. 골드 그린이나 칼라는 한 약 1.5에서 2리터까지. 설탕은 한 3kg까지. 3kg까지. 그리고 이게 이제 급해가지고 하우스 씻은다. 저녁답에 물 500에 요소 2kg, 설탕 7.5kg. 이게 나쁘다. 메론이 7.5kg 많죠. 그 대신 밑으로 치지 마라. 울로 치가지고 요래 맞춰놔라. 풀로 돌리게 씻어내리게. 예? 실로 씻어내려야 돼. 완전히 나빠졌을 때 그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설탕을 낮춰서라. 예. 3kg까지. 멜로만 하시죠, 멜로만. 예. 예. 그 좀 이따 갈게요. 뭐, 이어 달린 고추도 많아요. 예. 메론이 지금, 수박이나 메론이 시든다 소리는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탄수화물이 없어서 수분을 못 가져요. 물을 줘도 물을 못 먹어.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 날라뿐. 말라뿐, 말리뿐. 기공은 난리가 다 내밀뿐. 그 저녁에 또 어떻게, 기공을 닫았다. 눈물 흘리고 다 버렸지. 이파리 물을 또 주었다. 그럼 조금은 뭐, 먹는 면 조금 있으면 뿌리가 설사하게 돼 있어. 더 나빠지게 돼 있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기본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농작업에 계속 임하다 보니까, 형님 농사 잘 지으면 좀 가르쳐줘라. 가르쳐주고 나니까 저놈이 맨날 욕하고 있어. 우리 집은 음달이고 저는 양달이야. 우리 집대로 음달대로 하는 건 양달은 절대 안 돼. 우리 집은 음달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음달이기 때문에 저는 양달이야. 그 저는 요소 줘야 돼. 내는 가리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 것 하면 지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나니까, 저 형님 따라하기 안 되더라. 안 되더라 하니까 이제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서도 안 되고. 왜 안 되냐? 맞는 거 안 맞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쳐주니까. 내는 이래 하니 했더라. 선전지 개나 깐다. 개나 개뿔 가보면 뭐 할 건데. 가서 배워보면 우리 집하고 안 맞는데. 우리 집은 음다리나 양다리 그 집하고 다른데. 과학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주먹국으로 배워보면 그건 활용이 안 맞아. 선전지 개나 안 가보고 강의 안 들어본 거 없죠? 수박이 키가 쭉쭉 늘어나면 비로 많이 줬다. 비로 자기 줘서 그렇지. 배가 고파서 마디가 늘어나는 거지. 어제 배가 부르면 딱 맞게 나가지. 땀박땀박하게. 관수하고 연면시비하고 이제 주는 시비가 좀 일수가 틀리다네요. 다릅니다. 이제 연면 시비는 한 7일이 걸려요. 일주일. 그런데 비가 안 맞을 때 안 했어. 이슬만 오는 정도에서. 하우스는 7일. 7일. 노지 비 맞으면 오늘 뿌리고 내일 또 뿌리. 비 맞으면 안 된다. 그렇죠. 비 맞아버리면 비의 양에 따라서 비가 이제 조금 왔을 때 우리가 뭐 조금
평균적으로 오는 거, 지금처럼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장마처럼. 작게 올 때는 물 500에 3kg 설탕 써놔면, 비 와도 며칠 간다. 괜찮다. 안 시든다. 그런데 비가 되게 와버린다. 그러면 비 오기 전날 설탕 3kg 갖고 안 돼. 5kg나 7kg 올려야 돼. 일주일 동안 비 온다. 그럼 설탕 얼마나 올려야 돼? 한 10kg 늘려놔야 돼. 이파리가 설탕을 먹고 돌띠처럼 단단해져야 돼. 여러분 효과로는 간수하고 연면시비하고는 간수는 뿌리가 먹는 거고, 예. 뿌리로 먹어가 해결 못할 때가 있어. 뿌리로 먹어가지고 뿌리가 가리가 많거나 조건이 안 좋아서 못 줄 때가 있다. 물이 많아서. 안 빨아가니까. 그렇지. 못 먹어. 그럴 때가 있고, 노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오고 잎에 살이 빠질 건데 뿌리에 비료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다. 노지는 밤에 비가 와갖고 계속 일주일 동안 비 올 건데 그때는 잎에다가 줘야 되지. 바로 잎에다 줘야 되지. 뿌리에 있는 비료는 그때는 힘을 못 쓴다. 그러면 효과로 보면 연면시비가 효과가 더 있는 거예요? 그 깔딱 먹으면 되겠죠. 소주 한 잔 먹으면 피우면 되겠죠. 아 바닥만 하지? 그렇죠. 그런데 연면 시비는 어릴 때 시기에 따라서는 100% 좋을 때가 있고 식물이 성장할 때는 20% 30% 낮아진다. 품질을 좋게 하긴 하나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질소하고 그러면 설탕하고 같이 해서 주면 더 효과적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얘가 힘줄이 뽀얗게가 질소가 많고 가리가 부족한데 거기다 요소를 좀 나빠지겠죠. 그렇게 된 농장들은 이파리를 딱 보고 염화가리를 3kg 써라 그래. 이파리는. 그럼 우리 밭에 염화가리 3kg 좀 가뿌려. 더워서 지금 죽겠는데 저다가 염화가리 3kg 좀 한 마리 가뿌려. 훅 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영양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잘 알아야 돼요. 뭐 100개 깼어요. 말통이 안 들면 봉다리 드는 거잖아요. 병이 들고 냄비에 끓이가 있고 몇 숟가락 안 남아야 그게 돈 준 거예요. 맞죠? 뭐 물에 타나시지 국물이지 뭐 그 별거 있습니까? 영양제의 진실은 그거다. 그러나 품질의 차이는 있다. 그래서 영양제에 대해서 너무 비싼 것도 뭐 써도 좋겠지만은 잘 선택을 해라. 냄비에 끓여가지고 건더기 남으면 그거는 비료 성분이고 냄비 끓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호르몬이다. 간단하죠? 냄비에 끓이가 다 날아가 보면 호르몬이지 뭘 별거 있냐고요. 냄비에 끓이가 쪼개기 한 몇 숟가락 남으면 그게 돈 주는 거 돈의 그 값어치겠죠. 그래서 영양제가 때로는 좋긴 하나 경제적인 값어치로 보면 비료보다 못하다. 왜요? 예. 때로는 좋긴 하나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게 때로는 요 자체가 때로는 전부가 되기도 하니까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품질이나 맛이나 리드를 할 때는 그 좋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키울 때 얘를 우리가 알이 다 활용해야 돼. 뿌리도 활용하고 잎도 활용하고 온도도 활용하고 뭐 가리고 덮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계절에 남이 못하는 계절에 키우기 위한 방법이죠. 남이 못할 때 내가 나가야 돈이 되지. 남 다 할 때 하면 그러면 남보다 나은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식당에 가면 장사 잘 되는 집하고 못 되는 집하고 차이다. 장사 잘 되는 집은 뭔가 달라. 예? 식당 장사 잘 되는 집, 식당 장사 안 되는 집, 그 집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 뭔가 뭐 우리가 입맛이 안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재배하는 메론의 수박이 남들보다 잘 크고 있을 때는 뭔가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너무 안 주는 것도 주보고 좋으면 요것도 맞네. 그죠? 뿌리가 하는 일 7, 80%, 2% 하는 일 한 20, 30% 이것도 써먹어야 되죠. 안 써먹으면 우리가 장애가 일어나요. 오늘같이 비 왔다가 어렸다가 제가 흐릴 때는 이상 없어. 근데 기공을 닫아버리면 잎이 펴져요. 근데 기공이 열려버려도 시들어버려. 그럼 우리는 바로 대책을 세워줘야 돼. 뭐 집통과 쥐고 다니면서 뭐 연면시비 하더니 뭐 좀 살려놔야 돼. 땡땡땡. 그래서 연면시비도 필요하다. 때로는. 그래서 성분을 어떻게 쓸 거냐. 영변 성분.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더울 때 시원한 비로 칠소.
질소가 없으면 잎으로 먹는 건 질소도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뿌리에서 소화 먹어야 좋은 거다. 탄수화물이다. 잎으로 들어가는 건 질소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그 동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쓴다. 그 설탕만 무진장에 쓸 수 있느냐? 그것도 한계가 있다. 잎에 널로부터가 짜들이고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설탕 양, 거기다가 요소를 줘도 요소 양. 그래서 비빔밥을 요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영양제를 쓸 수 있는 양과 요소를 쓸 수 있는 양과 설탕을 쓸 수 있는 양이다. 근데 우리 타형들은 거의 대다수는 가리가 너무 많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칼슘에 연연하지 마라. 땅에 다 있다. 땅에 다 있다. 군대 가면 다 있다. 그래서 마그네슘 쉴 때 넣는 거 하지 마라. 네. 더워서 탄수화물이 이동한 거지. 탄수화물. 마그네슘 겔핍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마그네슘 치료가 안 된다. 마그네슘 겔핍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은 좀 거시기한 사람이다. 왜 마그네슘 겔핍이라고 쓰고 있어? 그 전에 요소주나 뭐 안 일어날 건데. 알았지? 마그네슘 겔핍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에 좀 거시기한 사람이다. 덜 떨어지는 사람이다. 왜? 요소로 주갖고 미리 잎을 두껍게가 탄수화물 늘려놓으면 잎이 노란 게 안 생기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려가지고 영양을 많이 먹을 때 아랫잎이 노랗게 급격히 단풍이 들었거든요. 뭐가 나갔어요? 설탕. 탄수화물이 도망간 거예요. 탄수화물이. 근데 탄수화물이 도망갔는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탄수화물이 도망간 걸 갖다가 우리는 마그네슘 겔핍을 그러잖아요. 근데 마그네슘 치료가 안 돼. 그 치료 안 되는 걸 갖다가 마그네슘 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고추 칼슘 겔핍 치료하면 고추 칼슘 치료되나요? 꼬부러진 거. 잎 두께가 얇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드는 거죠. 잎 두께. 그래서 우리가 고추가 오부러지고 시들어가고 말라가 나가는 거. 고추를 분석하면 그 성분은 칼슘이 부족하더라도 결과 원인은 질소 부족해서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두께가 얇아서 시드는 거거든요.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드릅니다. 배고파서 말라준 거되는 거죠. 그걸 보고 칼슘 결핍이다, 칼슘제 치면 우리는 또다시 불필요한 돈을 쓰는 거죠. 칼슘제 쓰는 돈과 미리 요소를 조합하면 그런 게 받지 않는다. 마그네슘 결핍도 역시 마찬가지다. 갑자기 오거든요. 왜?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온도가 올라갈 때 탄수화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뿌리에서 질소를 공급 못 받으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을 못 만드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마그네슘 좋아할 필요 없죠. 땅속에 다 있습니다. 착색제 땅에 다 있습니다. 가리 성분 땅에 있고 칼슘 땅에 있고 마그네슘 땅에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뭘 또 뭐 거기다가 그시게. 예. 좌우이랑 한 게 있는데. 예? 좌우. 예. 좌우 있는데 수박을 익었어요. 이제 착색이 살짝 와도 요소를 줘야 됩니까? 그거 왜 내한테 물어봐? 포도나무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이제 방금 다 가르쳐. 이파리가 얇으면 요소주가 이파리 살 째면 잘 익는다. 나무한테 물어봐야 될 내한테 또 물어보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파리가 노래지면 배고프다. 그럼 이파리가 두껍고 살이 짜가 부드럽고 두꺼우면 된다. 몇 번을 더 얘기했잖아요. 이거. 요소주가 이 말이에요. 요소주가 살 짜면 당도 올라갈 일을 뭘 그 어렵게 생각해. 내한테 물어봐. 화기차 물어봤습니다. 잎이 두꺼우면 탄수화물 생산이 많으면 이동이 많아가지고 알이 찬다. 근데 열과 현상이 왜 벌어지냐? 메론이고 포도고 그 전에 비료가 작아가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수분이 부족해서 알이 뜨거워서 뒤 있다. 경화가 됐다. 껍질이 경화가 된 게 메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넷대 현상이 굵게 나와 찢어져 버리니까 단단하게 한 번에 찢어져 버려. 부드러우면 어떻게 전체 착착착 갈라져. 알아들었지? 멜론 네트가 예쁘려면
요소 줘야지. 멜론 네트가 예쁘려면 요소를 줘야지. 어떻게 잎이 부드럽고 두꺼워야 멜론 네트가 예쁘게 나와요. 그런데 비록 요소는 안 주고 엉뚱한 거 실 때는 좋았고 난주되면 가물어가 노릇색이 하나 있다가 밑에 뭐야 그 흰가루병하고 뭐 그 다음에 녹임병하고 그 다 헌일. 그 전에 미리 요소 주고 잎을 탱글탱글하면 밑에가 색깔이 약간 바뀌면 또 요소 주고 밑에 이파리가 노릇노릇지고 뭐 되면 요소 또 주고 이파리 땡글땡글해 나면 우리 병 없어. 뭐 메론이 뭘 병을 해? 저 야문 놈이. 메론 저 메론 들어가 있는 자리 사람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메론 살고 있는 자리 우리 못 살아. 낮에 가면 근 40도 넘게 올라가 버려. 메론 저기 얼마나 독한 놈인데 저 독한 놈이 굶어 죽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그 잘못을 저지르냐고. 아가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저 뜨거운 데 살고 있는 놈을 갖다가 배를 부르고 뭘 먹이셔야지. 식물의 밥은 질소, 비빔밥 왜냐면 질소, 나물하고 양념은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미량요소. 여기 나물하고 양념이다. 이 나물하고 양념 나누고 밥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이 많고 나물하고 양념 작아야 돼. 그래야만이 메론이 더를 안 타고 잘 큰다. 그래서 메론이 네트가 잘못되는 거는 더위를 타가지고 가피가 열에 변화가 됐다. 더워서. 그리고 흰가루병은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이다. 녹임병도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이다. 요소만 주면 난다. 잿빛곰팡이도 배가 고파서 생긴 병이다. 이제 정리됐지? 메론 그거 뭐 참 쉬운 걸 갖다가 사이마트켓 포도하우스 가면 요소는 기본으로 5포에서 한 20~30포 사다 놨어요. 요소를 사러 가니까 하도 잔소리해서 동네 옆집에 그 사진 갖고 사오고 있습니다. 요소금만 올라가는데 요소금은 안 올라가요. 저게 석유를 만들 때, 기름을 만들 때 무진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소는. 그 요소는 싼 거예요 원래.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그 수급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공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석유를 그 기름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뽑아가 다른 걸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좋은 제품 비싼 걸 만들어 쓰고,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요소, 저걸 요소비로 만들어 판다. 메론 요소비로, 예? 고추에, 예. 메론 이제 수박 메론 이제 다 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박과 메론 이제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통 단동하우스를 가진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차가운망을 공마다 이렇게 다 놔두고 예. 일정 기간이 되면은 시들어버리니까 예. 날이 이제 더워지면서 시들어버리니까 차가운망을 다 씌워주거든요. 차광망을 띄워주는 거가 좋은데, 차광망을 띄워줬을 때 메론이 수확 때까지 흰가루병이 안 와야 된다. 하엽이 안 말라야 된다. 차광망을 띄운 것까지 메론에서 좋다. 그러면 차광망을 씌워도 메론이 딸 때 수확할 때 흰가루병이 없어야 된다. 녹음병이 없어야 된다. 이파리가 안 말라줘야 된다. 이파리가. 수박에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박이 딸 때 아랫잎이 안 말라줘야 된다. 아랫잎이. 메론보다 수박이 온도가 더 낮게 먹는다는, 더 높으면 안 된다는 거죠. 메론은 온도 이만큼 견디면 수박은 요만큼 낮다는 거죠. 메론은 거의 강한데 예. 예. 심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시들어요. 시들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심고 모종을 심거든요. 예. 그러면 수박은 더 우리가 그 재배 과정에서 질소비를 더 높여야 된다. 비료를 더 요야만이 잎이 두꺼워서 안 시든다. 그래도 질소 과다로 해서 부작용은 없어요? 질소 과다야 네. 일어나요. 이시 측정해가지고 너무 높으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웃자란 현상이 나오니까 너무
그 가리하고 같이 많아서 그렇고, 질소만 많으면 우짜르지 않아요. 우짜란다는 소리는 질소가 부족해서 마디가 늘어져요. 질소가 부족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료가 부족해서 마디가 늘어진다 꼭 아셔야 됩니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 부족해서 비료 드려야 된다. 네, 이게. 그렇죠. 예, 토양 분석에서 그 양만 맞추면 되니까. 메론하고 수박은 하여튼 수박은 더 마디가 늘어지고 잎이 두껍고 시드는 거는 비료가 맞으니까 차항망이 맞는데, 잎이 얇고 늘어지면서 시드는 건 비료가 더 주가지고 맞춰야 된다. 그리고 수박이 딸 때 돼서 안에 얼어버린 거 있죠? 피수박. 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메론이 안에 먹통이 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왜 그렇게 생기냐면 하엽이 말라 올라갔다. 두께가 얇다. 두께가 얇으면 안에가 농해버려요. 수박도 안에 농해버린 거 있죠? 그게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수박 안에 열 먹어버리거든. 온도 과부하되고, 우리가 더위 먹으면 어때요? 오바이트 하죠. 사람이 더위 먹으면 오바이트예요. 그거 동일합니다. 우리가 안에 내장에서 열을 맞춰놨잖아요. 이 이상 넘어가면 우리 토해버려요. 음식물 있으면 다 뱉어버려요. 우리가. 수박도 그 이상 한계 온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잎 두께가 두꺼우면, 진하고 두꺼우면 그 견디는 힘이 강해져요. 잎 두께 얇아서 그래요. 그 비 오고 난 뒤에 우리가 수박 크다가 안에 얼먹어 못 쓰는 거 있죠. 그게 질소 부족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질소가 식물이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다. 식물의 밥은, 메론이 수박이 밥은 요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박 멜론은 여기 마치고 다른 작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